금융로비 이거 이제 제보 이후에 뭐 좀 삶에서 어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은 가족들도 원치 않았던 상황이고 일단 변호사 일이 지금 많이 안 돼요. 네. 아니 더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지면은 변호사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한문철 변호사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면은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공익 제보자로 유명해지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맨날 TV에서 논란이 되고 막 고소 고발 당하고 변호사 자체가 수사를 받고 막 이런 변호사인데 손님들이 생각하기에 뭐 저 변호사한테 맡기면은 뭐 내 사건 잘 봐주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 내가 내 비밀적인 내용을 갖다 줬는데 저 변호사가 핸드폰을 뺏겨버리네. 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손님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저는 형사 변호사잖아요. 형사 쪽의 전문이라서 그런 분야는 더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혼 변호사로 옮겨라 이런 말, 거기는 좀 정치적인 어떤 시류를 잘 안 탄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이혼 전문 분야를 바꾸는 거는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은 공익 제보자분들을 이번에 좀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공익 제보자가 되면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소득이 아예 없어집니다.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거의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수준인데 저는 그래도 아직 변호사 일을 하고는 있잖아요.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수입이 아예 0이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먹고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축복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 공익 제보자로서 인간관계가 지금 막 단절이 되고 이렇게 돼 보니까는 누가 저를 진짜로 응원하고 있었고 누가 저를 이제 색안경을 끼고 봐왔는지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힘든 면도 있고 가족들까지 덩달아 힘들어지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래서 저는 이제 공익 제보자가 돼 보니까 아직 한국에서 공익 제보자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걸 위해서 좀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어려운 다른 공익 제보자들, 미래의 공익 제보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어떤 좀 의식을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지금 좀 어리죠 아직? 예, 하나는 초등학생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평가를 받고 뭐 이런 걸 조금은 이해하나요? 아니요, 아직 그 정도까지의 나이는 아니고. TV에 나오는 거 보고 좀 이렇게 뭐 얘기는 하겠네요. 아빠가 TV에 막 나오니까 아빠 탄핵이 뭐야? 말하고 이제 김건희가 누구야?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누구야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답했어요? 교육상 좋지 않아서 그거 보지 마 이랬습니다. 아니 질문에 답은 그래도 해줘야지. 네,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그렇게 했죠. 아이들 그 동심의 그 참 그 어린 순수한 눈에는 참 많이 궁금하고 할 거예요. 진짜 김건희는 누구고 왜 저렇게 자꾸 이름이 나오고 왜 아빠 뉴스가 나올 때 김건희가 나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서 지금은 좋은 것만 보고 좀 나쁜 거는 좀 멀리하고 그렇게 해야죠. 때가 되면은 얘들도 몇 년 지나면 알 때가 오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주죠. 박정원 대령 7차 공판 9월 3일 9월 화요일 3일이니까. 10시. 화요일 10시. 혹시 뭐 그때 뭔가 좀 또 뭐 비장의 카드가 있나요? 아닙니다. 뭐 있어도 지금 또 공개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공익 제보도 그렇고 최초부터 이제 기자님들 연락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이번에 언론에 대해서 많이 좀 배우게 됐는데 기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아, 새로운 것이구나. 네. 그래서 어떤 기자님은 저한테 오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물어보시고 제가 막 답변을 해드렸는데 오후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예 기자님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아니 오전에 알려드렸는데 오후에 또 새로운 거를 원하시면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되는데요. 근데 공은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군사법원에 이제 변호인단에서 사실 조회를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자료를 많이 받아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좀 수사관으로서 좀 탐정같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고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셔서 특검이 되어서 진짜 진실을 이제 특검이 발견하고 파헤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은 어떻게 연내 마무리가 될까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도는 상황을 보면 연내는 그래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하고 유죄 무죄? 당연히 무죄를 알죠. 당연히 무죄죠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증거나 지금까지 법리로 봐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했고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했어요. 이첩 보류 지시가 결국에는 뭐 이종섭 장관이나 국방부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 다 깨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건 외압에 의한 명령이어서 정당한 명령이 될 수가 없다. 상관 명예훼손 부분은 뭐 그럼 뭐 좀 상관 명예훼손은 뭔 소리냐면 박정훈 대령이 예전에 KBS에 출연했을 때 이종섭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리고 초급 간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종섭 장관이 나는 사단장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다. 그리고 초급 간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첫 번째가 그거죠. 네. 근데 보면 지금까지 재판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를 종합해 보면 증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대변인, 뭐 군사보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대변인이나 장관이 뭐 말한 그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 뭐 하급 간부 뭐 이런 사람들도 물어보고 뭐 하고 뭐 다 했다. 근데 그러면 여단장도 물어봤냐? 물어봤다. 대대장도 물어봤냐? 물어봤다. 그럼 사단장은 물어봤냐? 사단장은 안 물어봤대. 이상하잖아요. 사단장만 안 물어봤는 거예요? 그럼 사단장만 안 물어보는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사실. 사실은 사단장부터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고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그 뭐하러 장관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요? 심지어는 뭐 어떤 분은 누군가가 사단장 얘기를 했다. 사단장 언급이 있었다. 그런 진술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게 장관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 다 이제 장관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사단장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라고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굳이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전혀 아무런 이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 명예훼손 자체도 뭐 참 허술한 기소였다 지금 생각해도. 그죠? 맞습니다. 뭐 항명이라는 것도 사실 뭐 이래저래 앞뒤도 안 맞고 그런 뭐 정확한 지시 명령도 없었다는 거고 심지어 김기현 사령관 본인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명령을 뭐 초기 진술에서는 또 본인 진술 자체가 본인 진술 자체도 그렇고 주변에 그 참관자들 얘기도 참석자들 얘기도 그렇고 무슨 뭐 명확한 지시도 없었고 그다음에 항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정당한 명령에 그 불복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또 심지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전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명백히 이제 어떤 압력을 받아서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이 대통령의 전화가 있었다는 통화 내용만을 가지고 수사 외압이 존재했다라고 100% 입증할 수
입증하기까지는 어렵죠. 100% 입증은 안 되지만 근데 적어도 항명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걸 흔들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유죄가 되려면 그것은 정당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 검사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외압 이런 정황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거를 유죄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 법리상. 그 다음 주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혼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걸 총 집대성에서 그냥 결국 다 물어야죠. 근데 뭐 물론 이종섭 장관이 진술 증언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회 나와서도 심지어 그 선서도 거부했죠, 그죠? 네, 선서도 최초에 거부를 했고, 그리고 막 중간 중간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걸 물을 때마다 예, 진술하는 걸 거부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또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합니다만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저희는 물을 거를 다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증인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나온 셈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이종섭 장관 끝나면 대통령실 인사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예. 아직 추가로 그러면 이제 신청은 다 해놨는데 신청도 저희가 이제 할 예정인데요. 더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필요한 증인을 추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 참모들 뭐 관여했던 예, 뭐 그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 중에 있어요. 자,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참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그 유튜브 하시는 게 예. 그래도 거기에 좀 그래도 이제 좀 많은 좀 힘이 되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과 이런 후원으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슈퍼챗 뭐 이런 것도 들어옵니까? 예, 슈퍼챗도 많이 주셔가지고 부럽습니다. 예, 덕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유튜브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방송이라든가 영상도 좀 잘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김기현 변호사님 좀 유튜브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슈퍼챗도 좀 또 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면은 이 최혜병 사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박정훈 대령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진실의 편에 서셔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뭐 박정훈 대령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또 공익 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저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괴롭고 못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정훈 대령도 진실의 편에 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실의 편에 설 때 더 잘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정의가 진실이 바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들이 웃으면서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